그래가지고 그 기획을 하다 보면 그리고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 질문이 드는 것들이 있죠. 항상 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글로벌 역량, 그게 대체 뭔가? 그게 실제로 이제 글로벌 역량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이제 뭐 대형 갤러리라든지 이제 인지도가 있는 작가들은 그런 어떤 특정한 그런 미술씬, 아트씬 필드에서 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이 필드는 어떤 식으로 이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이것들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어떻게 하면 그것이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기획을 직접 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실 만나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제 플랫폼이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활동을 할 때 활동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컬렉티브를 형성을 하거나 프로젝트 단위마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작품을 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실제로 만나서 사람을 연락을 하거나 실제로 이제 그 당사자와 소통을 하지 않으면은 그 플랫폼으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가 미슐랭 작가가 되고 미슐랭 이제 식당을 차리고 싶으면은 일단은 그 미슐랭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 것처럼, 그것도 분명히 이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랑 교류를 이어나가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변인을 만나는 게 아니고 어떤 이제 A라는 작가, 무라카미 타카시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은 무라카미 타카시를 직접 만나야 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일이죠. 이게 뭔가 A라는 사람을 연계해주거나 연결해주는 어떤 연결을 기대하는 것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그 사람을 컨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상당히 이제 멀리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 아무리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작품을 많이 해도 내가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거나 도무지 이제 이 씬에서 적응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경로를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게임을 하는 것처럼 미션을 수행을 해가지고 그것을 위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같은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끊임없이 그 소통을 이어가고 그 연락을 이어감으로써 우리의 궤적을 밖으로 공개하는 형태의 아카이브를 늘리는 것이 우리의 방법인 거지, 반드시 어느 플랫폼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경유하는 경로 중에 하나겠죠. 뭐 IT라도 마찬가지고, 작가가 의미 있는 일을 그리고 아카이브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경로를 지나는 것, 뭐 이제 뉴욕 모마를 지나든지 퐁피두를 지나든지,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런 활동이 지나쳐야 되는 그런 구간을 계속 설명을 해 나갈 뿐인 거지, 이 사람이 이곳에 있다고 해서 뭔가 이제 반드시 유명한 곳에 있다고 해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냥 이제 나의 서사를 제대로 정돈을 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뉴욕 모마에 들어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 인정을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뭐 존경을 받거나 혹은 여기서 활동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경로를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해 나가는 형태로 가는 것이 맞는 거지. 조금 더 큰 기관이랑 일을 하고 뭔가 그뭐 멋있는 일을 하는 거 멋있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준비물이 뭐냐면은 내가 참조를 할 만한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 그 뭐 공명성이란 사람 혹은 이제 그 이 영상을 보고 있는 A, B, C라는 작가가 이 세상에서 참조를 할 만한 사람인가? 뭐 다양한 기관들, 기업들, 작가들, 뮤지엄들이 있겠죠. 그곳에서 나를 과연 참조할 만한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작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뭔가 디자인적이거나 재료적인 부분은 확실히 아니다. 그거는 제 생각에는 공학적인 관점이고요. 그러니까 뭐 설계를 잘한다라는 것이 뭐 재료를 많이 알고 스킬이 좋다 이것들은 사실 뭐 테크나 IT 쪽 완전히 그 공학적인 그런 맥락이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은 미술 확장의 가치관은 얼마나 많은 서사를 만들어내고 보존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개인은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시대를 가지고 있고 지역을 가지고 있고 이 모양을 가지고 있죠. 눈, 코, 입의 모양들, 손의 모양들, 몸의 모양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옷의 모양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남들이 좋아하는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답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소비한 형태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남들이 나를 소비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소비한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것은 이제 감상할 거리가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생산해내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배경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몸과 생각의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작업과 디렉팅을 해 나가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느끼고 있고요.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 공동체와 그룹의 가치관을 견인해 나간다면은 참조할 만한 아티스트 그리고 그런 궤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당연히 이제 뭐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당연히 이런 생각까지 다들 도달하신다고 생각은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먼저 번으로 연결돼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계속 추적하고 아카이브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또 뭐 제도권에 들어가거나 뭐 이제 내가 옥션에 들어가거나 뮤지엄에 뭐 소장되는
그런 형태는 사실 그건 나름의 그 알고리즘이 있는 것이고, 그것보다 뭐 중요한 게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또렷한 사람인가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스스로 파악하기는 정말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고, 이게 뭐 아까 기차도 이제 앞으로만 가는 것 같지만 이게 뒤 돌아보면 되게 길이 꼬불꼬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록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뭔가 나의 경로가 어떻게 되고, 이제 나의 사회적 배경과 나의 모양이 어떨까, 이거를 사실은 지금 당장 이 모습만 관찰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어, 지금 순간만 봐서는 알지 못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하면서 지나온 궤적을 뒤돌아보면은 비로소 내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이제 이걸 국밥을 이제 사는 동안 1000번을 먹었네. 그럼 난 국밥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진학을 할 때 조소를 이제 학부와 학과를 다 선택을 하고 조소 스트를 운영을 했네. 그러면은 나는 조소를 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이제 저는 앞으로 할 거가 아니라 나의 궤적을 살펴봤을 때 어,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살았는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그것을 기록해 나가는 일인 것 같아요. 음, 아무튼 뭐 그런 일들을 좀 만들어 가고 싶은데, 일단 작가라면은 저는 글 쓰는 게 좀 제일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온라인 아카이브 되는 글을 적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나의 무게를 세상에서 인지하는 것들, 무수한 것들이 세상에 존재를 하는데 모든 것들을 직접 가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참조하고 관찰하고 인지하고 존경받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냐?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쓰는 일이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나지 못한 사람도 나를 알 수 있게 글을 써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사람들은 무수하게 많은 나의 글들을 읽어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제 된 사람이구나. 더 유명해지면은 내가 직접 쓴 글이 아니라 나를 관찰한 사람들이 나의 글을 써나가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요즘 세상의 DNA는 저는 온라인에 아카이브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유전자는 비유전 물질이지만 비유전적 문화 전달 요소가 되는 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의 준비물인 거죠. 그런 준비물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거 가지고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는 이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작업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글을 매번 쓰는데 그리고 시각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나의 시각 예술 작품을 새로운 이미지를 계속 올릴 수는 없어요. 뭐 드로잉을 올릴 수 있겠죠. 뭐 드로잉은 근데 매일매일 할 수 있지. 드로잉은 매일매일 할 수 있지만 내가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과 장소가 맞아야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그것을 만들어내긴 어려운데, 요즘에는 글은 매일매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 정도는 거의 매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인용을 하더라도
나와 함께 있는 그런 텍스트들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계속 아카이브를 해 나가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한 1년만 흘러도 1년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 한 번에 모아서 관찰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마치 뭐 통장 잔고 모으듯이 내가 진행한 그런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 모아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뭐 다른 사람들도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그 다른 분들도 아마 동감을 하시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감히 예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진행함에 있어서 생각보다는 그 마스터피스를 만들기가 어렵다. 근데 마스터피스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마스터피스가 아닌 것을 인정해 나가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걸작을 만들어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로를 우리가 이 세상의 환경을 전부 다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이제 케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런데 내가 이제 그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이때는 내가 마스터피스라고 생각한 것이 다음 세대 넘어가면은 마스터피스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가 내가 기록하고 창작해낸 것들이 지금 시대는 뭔가 10점짜리였지만 나중의 시대에서는 그게 110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점수가 사실은 그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기록과 다작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작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일단 정량적으로 일단은 그 취향이 맞는 것을 다양한 취향을 수렴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잘 알기 위해서는 다작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우리는 이제 사실 창작을 하면서 매번 학습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 어떤 건 잘 됐고 어떤 게 잘 안 됐는지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창작이 무조건 이제 많은 연습들이 반드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점점 더 하면 할수록 감도가 높아지고 감도가 높아지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혀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파헤쳐보고 비로소 작은 단위를 내가 볼 수 있는 레벨이 됐을 때 선택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형태의 그런 작업들, 그 아카이브들이 이제 반드시 다작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 한 점 한 사람보다는 그 궤적을 100번, 1000번 기록한 사람의 밀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용한 시간을 증명해 나갈 그럴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하는데 이제 얼마나 많은 내공과 시간이 들었을까 이런 거를 좀 가늠할 수 있는 형태의 좀 그런 작업물들이 이어져야 좀 효율적인 사람이 아닐까. 결국에 뭐 작업이라는 것이 내가 실제로 사용한 시간보다 더 들어 보이는 그런 작업들이 더 이제 효율적인 거죠. 이게 이 사람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사실은 저는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버무려져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 진행이 되면은 이제 보편적인 시장으로 또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시작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당사자성을 잘 찾게 되고 작업도 다작이고 모든 게 다 준비되면은 우리는 모든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처음부터 이제 그 대중화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 상당히 감도가 높은 일입니다. 대중은 아주 똑똑하고 계산적입니다. 대중화된다라는 것이 모두가 누릴 만한 것이 된다는 것이, 이게 아주 강한 도덕적인 잣대와 미감이 요구가 된단 말이죠. 실제로 사람들이 소비가 많이 되는 것들은 어그로를 끌어서 소비가 되는 것보다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소비가 되는 것들이 더 많아요. 어그로를 끌어서 이게 뭔가 이제 튀는 행동을 해가지고 무엇이 되는 거는 진짜 극소수고, 이 세상은 정말로 강한 자정작용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화작용이 상당히 강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히 뭔가를 이제 튀는 행동이나 어떤 거를 이제 트리거를 줘가지고 뭐 총 쏘는 것처럼 앞으로 나간다는 그런 생각은 좀 버려야 돼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장을 할 거고, 우리 이 궤적을 잘 기록을 가기만 하면은 그 기록한 사람들의 무게는 어디 도망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가 저는 반드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이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뭔가 튀는 걸 해야 되고 홍보를 잘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뭐 기본적으로 나를 정돈해 놓는 것만 잘 한다면은, 내가 궁금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나를 찾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정돈을 해 놓는다면은 그러면 우리의 그런 굳이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있나? 잘 모르겠어요. 나는 분명히 1년 뒤, 2년 뒤만 있으면은 이 아카이브 정도에 되는 양이면은 전 세계 전부가 공감할 만한 이제 아티스트가 되는 것인데, 굳이 그 위험을 감수해서 그 도박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정진하여 쌓아 나가는 그런 일들을 좀 진행을 하면 되는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작가님들 중에 약간 그런 분들 있어요. 약간 그 외모로 어떤 것을 이제 좀 이제 관심을 돌리고 싶거나 아니면은 좀 네거티브하거나 뭐 공격적인 바이브로 이제 관심을 얻고 싶거나,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저는 그거 구별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전략적으로 이제 나를 참조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노이즈 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나의 작품이나 서사가 아니라, 나의 서사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욕망이나 욕구를 만족시키는 형태로 그것이 된다면은 처음부터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 욕망과 욕구로 이제 그것을 이제 누군가를 비난하고 아니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어떠한 컨텐츠라면 그건 아예 서사랑은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냥 이제 정말 좁은 범위에 운영만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좀 느리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생긴 모양을 얼마나 좀 다양한 각도로 담을 수 있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이 이제 그 생긴 것 자체로 자극적이거든요. 이게 막 노출을 막 하고 그래야 자극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다양한 각도로 이제 그 관찰을 하다 보면 상당히 자극적인 씬이 됩니다. 저는 대표적인 예가 나 혼자 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아는 연예인이고 사람을 계속 관찰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거기서도 뭐 그 사람이 막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을 보내는 건데 컨텐츠가 그 뭔가 자극적이어야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관점으로서 이 새로운 관점이면 사람들이 관찰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우리는 굳이 어그로를 끌 필요가 없다. 담백하게 가자. 어그로를 끌면 사실 그 콘텐츠를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그리고 어그로를 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결핍이 상당히 강한 거거든요. 누구 관심을 받기 위한 특이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제 그 안정적인 사람들한테는 불편한 느낌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 트리거만 가득 차 있는 콘텐츠들은 결국에는 이제 유통기한이 있다. 우리는 마치 산처럼 숲처럼 나무를 한 그루씩 심어가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그런 아카이브를 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이제 오늘부터 그 설날인 것 같아요. 근데 토요일인데 그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이기도 하고 토요일이기도 한데 저는 그 이 연휴의 순간에도 좀 아카이브를 놓지 않으시길 좀 바랍니다. 무슨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까 이제 저는 요즘에는 그 동영상이 되게 잘 돼 있으니까 그 촬영하기 쉽잖아요. 이것도 지금 이제 카메라가 아니라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 촬영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셀카 모드로 제 얼굴을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좀 괜찮네요. 네. 뭔가 이게 또 타지에 가면은 또 아카이브를 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무엇이라도 좀 기록을 좀 남기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시간은 되게 금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까 우리의 남은 기록 하나가 이게 살아있는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시간, 기록되는 시간이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살아 계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제가 궁금하거나 그리고 이제 그 설이라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우리의 부모님들이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 영상을 찍어두면 되게 좋대요. 이게 마치 이제 부모가 아이의 영상을 찍어두는 것처럼 아이인 시절이 얼마 가지 않잖아요.
귀여운 아기의 모습을 계속 촬영을 해두는 것처럼 그, 이제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계속 이제 촬영을 해두면은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나보다 오래 살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때 대화하는 영상이 그게 되게 좋대요. 엄마가 보고 싶은 날이 있을 건데, 아버지가 보고 싶은 날이 있을 건데, 네, 1인칭으로 계속 말을 거는 거야. 어머니한테 이제 뭐 먹고 싶냐, 이제 어디 가고 싶냐, 요즘에 하는 거는 어떻냐, 이제 뭐 아직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일을 하는 거 어떻냐, 뭐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기억은 휘발되고 내가 이 사람이랑 어떤 교감과 기억을 나누었는지는 이제 말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충분히 하면 좋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꾸준하게 좀 기록을 하고 있는 편이고, 이게 추억하고 싶은 사람을, 그리고 추억해야 하는 사람들을 좀 그런 식으로 담아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딱 찍는 것도 물론 이제 많은 작가님들과 기획자님들이 이 영상을 봐주시길 바람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저희 부모님과 친구들이 보라고 찍는 이유도 있거든요. 명성이가 지금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과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런 요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사실은 이제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뭐 따로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뭔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좀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게 좀 찍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테르 되게 넓어 보이죠? 이렇게 하는 김에 전시를 조금 보여드릴까요? 5층이 이렇게 생겼어요. 항상 이제 근데 아이테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테르 전경을 찍는 영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개를 계속해도 모자라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미팅룸이었고요. 여기 요즘에는 이런 어지럽긴 한데 사무실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이에요. 뭐 유치원처럼 아늑하죠. 연간 계획이랑 뭐 여러 가지 것들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시장은 아니고 오피스예요, 오피스. 여기 5층을 뭐 라운지 겸 사무실 겸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 말 작품이 있고, 뭐 간이 주방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뷰가 아주 멋진, 이쪽에 이제 저 뒤쪽에 보이는 게 저기 이제 산에 있는 게 산복도로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부산항이에요. 부산항의 컨테이너들. 그리고 저기 산은 보여요. 산. 여기 산이 이게 부산 진성이에요. 진성공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차들이
요즘에 기찻길 차들 다니는 곳 이쪽 아래가 이제 기찻길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산에 약간 그 주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죠. 부산역도 10분이 안 걸리거든요, 차 타면.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상국 작가님의 작업. 작가님이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차가 진짜 많이 막히나 보니. 언제 오시는 거지? 하긴 오늘 이제 저희 가족들이 템플스테이를 가기로 해가지고 저도 이제 지금 가도 아니 절들은 이게 일과가 5시에 끝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동을 해야 되긴 한데 입구에 들어오시면은 포스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비평인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여기 방명록에 이름을 안 쓰고 비평만 가져가는 거예요. 항상 이 비평은 뭐다? 이 비평을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비평을 가져가시려면 방명록 쓰시란 말이에요. 엽서랑 비평만 동일하고 아무도 흔적을 안 남기셔가지고 이거 원래 저도 이제 그 무한정 그거를 종이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게 나무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고요. 작가님이 직전에 이제 제주에서 레지던시를 하고 와가지고 그 제주의 모습이 보이는 작업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풍경들 예쁘죠? 이런 것들 그리고 작가님 인터뷰가 돌아가고 있죠. 아주 감성적인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아이테르의 자랑 짱 비싼 전 이거 뭐라 하죠? 등인데요. 이게 보면은 그 밑에 거의 바닥에 프린트한 것처럼 색깔이 나와요. 이렇게 엄청 진하게 색깔 나오는 이게 등인데요. 이제 이 정도의 그 뭐라 해야 되지? 강도의 레일 등은 거의 발당 100만 원 넘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또 중국 공장이랑 또 딜을 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싸게 좀 공수를 해가지고 지금 한 4발 정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정도 강하게 나오는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광량이 엄청 세가지고 액자 모양대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평면 입체 작업들. 그리고 여기는 또 바다가 여기 펼쳐져 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게 입체적인. 요거는 실제로 작가님 수집을 하신 병들을 납작하게 눌러가지고 진행을 하셨고 여기 아로마 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이제 아로마 향이 가득 찬 공간을 좀 그런 치유의 공간처럼 활용하셨고 여기 참여 프로그램은 투명 포스트잇입니다. 투명 포스트잇을 여기 이걸 적어가지고 이쪽에 붙이는 형태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전사 기법을 활용한 유리 작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펼쳐져 있습니다. 아이테르 전시가 갈수록 퀄리티가 높아지죠. 어떻게 이렇게 천재적인 작가님들이 저희랑 이제
함께 할 수 있는지 영광일 따름이고, 저는 이제 재밌는 지점들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것들, 이런 애들을 그 컬렉팅 플랫폼에 올리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다 이것들을 판매를 할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이제 그 파인아트 그 자체, 컨템포러리 그 자체인 이 작업들을 컬렉팅 할 수 있는 플랫폼에, 평면들이 가득 찬 곳에 아주 입체적인 작업들, 이것도 이제 다 판매할 수 있게, 구매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을 거라서, 그러니까 이 미술 시장에 등장하는 그런 반란자 같은 느낌으로 등장을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날도 근데 빨리 풀렸어요. 2월이면 작년, 재작년, 저 2월을 생각해보면은 상당히 추웠던 기억인데 그렇게 춥지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좋습니다. 춥지 않은 설을 또 맞이를 하고, 밤 되면 좀 쌀쌀하긴 하지만 오늘은 이제 햇살 날 때는 좀 덥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잡담이 상당히 길었는데 작가님이 한 20분만 하면은 오실 줄 알았지만 40분이 지나도 오지 않으셨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또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뵙겠습니다. 뭐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주제 잡담을 또